혹시 요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밝은 곳에서 눈이 더 흐릿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불빛이 퍼져 보이며 글자가 겹쳐 보이는 증상들 말이에요. 대부분은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만 사실 그건 백내장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속도와 정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습관에 따라 완전히 결정된다는 거죠. 하루 단 몇 분만 관리해도 수년은 늦출 수 있고 심한 경우에도 수술을 미루지 않고 제때 받는다면 시야의 질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백내장을 늦추고 시야를 맑게 회복시키는 생활 루틴의 핵심,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눈 수명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강의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불편한데 병원 가기에는 애매하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다.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대부분 백내장을 빠르게 겪었어요. 반면 눈의 피로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조절한 분들은 70대가 넘어도 맑은 시력을 유지하셨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후에 약이나 건강식품을 챙겨 먹었지만 정작 눈은 그냥 방치했네요. 그분은 평생 눈이 좋다고 자부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고 당뇨 관리가 잘 안 되어서 60대 초반에 이미 시야가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로 시력을 되찾긴 했지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셨죠. 백내장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문득 세상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질환은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늦출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는 백내장 진행을 막는 3가지 생활 루틴과 수술 없이도 눈을 맑게 유지하는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눈은 지금보다 분명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괜히 두려워했네. 이젠 눈 건강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백내장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어느 날 아침 커튼을 걷었는데 햇빛이 눈부시게 번져서 눈을 찌푸리며 한참 동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시력이 좋아 한 번도 안경을 쓴 적이 없었던 분이죠. 그분은 나는 눈만큼은 자신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8세가 되던 해 신호등 불빛이 3갈래로 갈라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밤 운전 중에 갑자기 불빛이 퍼지면서 차선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백내장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던 거예요. 문제는 이런 초기 신호들을 대부분 일시적인 피로 정도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시력이 좋았던 분들일수록 설마 내가 하는 마음으로 방치하다가 어느 날 시야가 탁하게 흐려지면 그제야 병원을 찾게 되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진행이 상당히 진척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든 환자분들에게서 공통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과 당뇨, 그리고 흡연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씨에 선글라스 없이 외출하거나 밭일이나 산책, 등산을 오래 하는 분들일수록 눈 속 수정체가 빠르게 변성되어 갑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면서 백내장으로 진행되는 거죠. 특히 당뇨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더욱 심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수정체의 단백질을 손상시키면서 눈이 흐려지는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연기 속의 활성산소는 눈 속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일종의 눈의 녹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두 갭이라도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백내장이 생기는 시점이 5년 이상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 예방 가능한지를 아는 것이죠. 백내장은 분명 노화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노화의 속도가 완전히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햇빛이 강할 땐 선글라스 하나만 써도 눈 속 자외선 노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혈당 관리만 해도 수정체 단백질의 변성을 상당히 늦출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지금 괜찮으니까 아직은 필요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시야가 흐려질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백내장은 누군가의 눈 속에서 조용히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눈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눈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언젠가 하겠지로 미루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백내장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눈 속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행동은 눈을 서서히 탁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실내등과 화면빛이 동시에 눈을 자극하면 수정체가 미세하게 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지만 그 손상이 매일 반복되면서 단백질이 응고되어 혼탁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자기 전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가까이 보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눈 속의 빛이 직선으로 꽂히는 광선 과로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죠. 한번 손상된 수정체는 다시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도 우리 몸처럼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 30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몸이 탈수되면 눈 속의 수분 농도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정체의 탄력이 줄어들고 조금씩 탁해지면서 초점이 흐려져요. 특히 커피나 차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만약 하루에 1리터 미만의 물만 마신다면 눈은 이미 건조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에 순수한 물만으로도 눈 속 세포의 대사가 안정되거든요. 단순한 습관이지만 백내장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과 혈당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역시 눈 혈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눈은 미세한 혈관들의 덩어리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그 압력이 수정체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면서 조직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갑자기 머리가 띵하거나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경험을 했다면 이미 눈 속 압력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백내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요. 이 세 가지 습관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무심히 반복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눈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괜찮아도 그 작은 자극이 내일의 시야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땐 왜 이 말을 흘려들었을까 하고요. 눈은 고장이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소리 없이 혼탁해지고 한번 흐려지면 다시 맑아지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눈 건강은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백내장은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늦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병원이나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루틴이 눈의 시간을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루틴은 빛 관리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외선은 수정체의 단백질을 서서히 손상시키거든요. 그 손상이 쌓이면서 결국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낮 시간 외출 시엔 반드시 선글라스를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UV400 등급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실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훨씬 편합니다. 눈의 피로가 덜하고 수정체의 긴장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단순히 빛 하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눈 속 단백질의 변성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루틴은 당 조절입니다. 눈은 혈관이 가장 조밀하게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당 수치가 올라가면 그 혈관이 가장 먼저 손상되게 돼요. 피 속의 당이 수정체 안으로 스며들면 단백질과 결합하여 흐릿한 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당뇨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까요?
식사 후 단 10분의 산책,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것, 단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세 가지 습관만으로도 눈 속 당 대사가 안정됩니다. 중요한 건 이건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눈의 노화를 늦추는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눈의 휴식입니다. 눈도 우리 몸의 근육이거든요. 계속 초점을 맞추고 화면을 바라보면 수정체가 긴장 상태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단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먼 곳을 바라보세요. 그 짧은 쉼이 눈 속 혈류를 회복시키고 수정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눈을 쉬게 해주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죠. 이 세 가지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분들은 눈의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시야가 맑게 유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분들은 불과 1, 2년 만에 시력이 뚝 떨어지게 돼요. 이 차이는 병원의 약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습관의 힘이 만드는 차이인 거죠.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 창을 하루 5분만 닦아주는 습관이 당신의 인생 풍경을 얼마나 선명하게 바꿀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백내장은 결국 언젠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두 분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72세 여성입니다. 평생 시력이 좋았고 돋보기 하나로도 글씨를 잘 읽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책에 글자가 겹쳐 보이고 햇빛 아래에서 눈부심이 심해졌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병원을 미루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시야가 거의 반쯤 흐려져서야 병원에 오셨어요. 그때는 수정체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수술은 가능했지만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밝은 빛이 번지고 선명도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어요. 반대로 또 한 분은 68세 남성입니다. 독서가 취미였고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셨던 분이죠. 눈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을 때 아직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확인하자고 생각하셨어요. 검사 결과 백내장이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생활 습관을 꾸준히 바꾸시고 필요한 시점에 수술을 결단하셨습니다. 수술은 10분 남짓이었고 회복 후엔 돋보기도 거의 쓰지 않게 되셨어요. 그분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맑아지니 마음이 먼저 젊어지더군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 괜찮다와 지금 확인하자. 이 작은 차이가 시야의 운명을 갈랐던 거죠. 백내장 수술은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술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사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두세 곳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눈을 지키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눈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시야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 결정을 너무 늦게 내리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관리거든요. 눈은 한 번 손을 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수술 후 첫 한 달이 평생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청결과 자극 방지입니다. 수술 직후 눈은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비거나 눈에 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세수할 때는 눈가를 피하고 머리를 감을 땐 미온수로 살살 씻는 게 좋습니다. 처방받은 항생제 점안액과 인공 눈물은 의사가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소홀히 하면 다시 혼탁이 생기거나 눈이 건조해져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 조절과 휴식입니다. 수술 후 첫 2주 동안은 강한 햇빛, TV, 스마트폰 화면을 피해야 합니다. 눈은 새로 맑아진 상태라 빛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이죠. 선글라스는 필수고요. 책을 읽거나 화면을 볼 땐 30분에 한 번씩 눈을 감고 5초 정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휴식하세요. 이 짧은 쉼이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인공 수정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기존 수정체 대신 인공 수정체가 들어갑니다.
이 렌즈는 한 번 넣으면 평생 함께하게 되거든요. 종류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나뉘는데 단초점은 선명하지만 안경이 필요할 수 있고 다초점은 멀리와 가까이를 모두 볼 수 있지만 빛 번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렌즈가 좋고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어떤 초점이 필요한가가 진정한 기준입니다. 책을 자주 읽는지, 운전을 많이 하는지, 야외 활동이 많은지에 따라 최적의 렌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보고 싶은지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렌즈 하나가 시야를 바꾸고 시야는 삶을 바꾸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술 후 눈이 편해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눈은 회복 중에도 노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한 번 정기검진을 받는 습관만으로 시야의 투명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단 한 번이지만 그 눈으로 살아갈 시간은 앞으로 수십 년이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금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백내장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60대에도 맑은 시야를 유지하고 누군가는 50대에 이미 흐릿한 세상을 봅니다. 그 차이는 병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눈은 말이 없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묵묵히 세상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한번 흐려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은 고장이 나서 아픈 게 아니라 방치해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 빛을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눈을 쉬게 하는 단 몇 분의 시간 그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야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는 거죠. 수술도 약도 병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눈을 지키는 건 매일의 선택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의 내용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 더 선명할 겁니다. 책을 읽을 때,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 이게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 순간,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눈은 단 한 번뿐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언제까지 맑게 간직할지는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빛을 피하고, 눈을 쉬게 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시야를,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노후의 건강을 포커스로 한 노후이뜨락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눈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건강한 눈으로 평생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